안 나간다며 큰소리치던 오세훈 시장. 왜 며칠 만에 슬그머니 후보 등록을 마쳤을까요? 그 오락가락 행보 뒤에 숨겨진 추악한 공천 계산기가 낱낱이 폭로됐습니다. 남들은 자기 이름 알리려고 수천억 되는 국민 혈세 펑펑 쓰며 번쩍이는 조형물 세울 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왜 홀로 고궁 입장료 1,000원 한 장에도 그토록 집착했을까요? 국민 혈세 갉아먹는 정치꾼의 화려한 쇼와 오직 국민 등 따숩고 배부른 것만 걱정하는 이재명의 따뜻한 마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극명한 차이를 확실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정말 우리를 위한 진짜 일꾼인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강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무능을 넘어 무책임입니다.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4번 하면서 뭘 했죠? 사실 상징적으로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소득층의 자식과 고소득층의 자식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네. 그게 서울시 의회에서 여실히 이제 드러났는데요. 그 장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부잣집 자제분들한테까지 드릴 재원이 있다면 가난한 집 아이에게 지원을 오히려 더 두텁게 해서 이른바 교육 사다리를 만들자. 아이들 밥 주는 게 싫다고 사퇴하셨던 분이 에이, 이번에는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아이들 밥 주는 거 후보되면 사퇴한다는 뻔한 말 말고 좀 말씀 정성과 좀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직을 내려놓으시는 말씀하신 게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서울시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드리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저소득층 아이들 밥 주는 거는 동의를 했었고요. 그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 고소득층 자제들에게까지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 고소득층에게 가는 부분은 저소득층에게 다른 학자금 지원이라도 하자는 입장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 말실수가 아닙니다. 맞아요. 예, 저소득층 아이, 고소득층 자제. 자제. 이거는 그냥 본인의 인식이 이제 언어로서 표현이 된 겁니다. 네. 참 근데 우리 의원님은 네. 전 이 영상 되게 많이 봤는데 네. 참 그 차분하게 아, 네네. 사람을 아주 열받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먹이는 쪽을 하고 있습니다. 목청이 작아서요. 소리를 질러도 별로 안 통하더라고요. 네. 조곤조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장면 말고도 이렇게 좀 붙은 장면이 많이 있었겠죠. 네, 그렇죠. 제가 벌써 4년째 의원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하고 저렇게 한판 할 수 있는 데가 시정질문밖에 없어서 네. 되게 자주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 중에 하나고 아. 오세훈 시장은 매번 좀 저런 식이에요. 아. 아나무인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프레임을 씌우려고만 하면 말 끊고 들어오기도 하고 네. 여러모로 재밌는 장면이 많은데 네. 이 오세훈 시장이 대권 주자가 되면서 조금 가치 영상이 조금 화제가 됐던 것 화제 같아요. 많이 됐어요. 네. 좀 평소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재밌는 네. 장면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가요? 오세훈 시장의 발작 버튼은 뭐예요? 발작 버튼 네. 되게 많은데 확실히 요걸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요건 적어놔야 돼. 좋다. 네, 긁히는 지점이 확실히 많은데 음모론엔 별로 반응을 안 해요. 저번에 명태균 관련해서 질문했을 때도 제2의 생태탕 명태탕 끓이시냐 이래버리고 말고 본인이 좀 들어올 만한 공격 지점이 있으면 쇼츠감으로 멘트를 다 준비해서 옵니다. 그래서 별로 맥히지가 않고요. 네. 오히려 네. 본인 정책인데 약간 잘못한 아픈 데를 찌르면 갑자기 긁힘 버튼 하면서 그럼 고소하시죠 막 이래버리기도 하고 태극기 이런 거 100억짜리 이런 네, 거 뭐 좀 그런 그렇게? 거는 생각보다는 또 남 탓을 하세요. 나 남 보고를 탓도 많이 거기까지 못 받았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고 오히려 한강버스 언제까지 한다고 했는데 왜 안 되죠? 이런 식의 질문이라던가 그럼 맨날 사과하시고 이런 식을 많이 하시고요. 긁히는 버튼은 무상급식입니다. 무상급식. 무상급식이 네, 무상급식 뼈아프구나. 확실히 긁힙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하다 이거죠. 제가 애들 밥 안 주려고 한 게 아니고 나 나쁜 사람 아니고 나 그렇게 별로인 사람 아니고 나는 약자를 위하는 훌륭한 좋은 사람인데 왜 나를 그런 식으로 프레이밍해? 왜 나를 그런 식으로 불러? 이거에 굉장히 예민하셔서 네. 좀 이렇게 제가 약간 프레임을 씌우려고 질문을 탁 하면 긁히세요. 아. 너 이런 식으로 하잖아. 이래서 그렇지? 이렇게 물어보면 탁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요새는
그 영상이 요번에 저게 너무 히트를 치는 바람에 네. 반응 안 하시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아. 좀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네. 긁으려고 여러 가지로 해보고 있는데 아. 재미를 좀 못 보고 있어요. 이게 아까 무슨- 그저 네. 생태탕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제가 느끼기에 그 오세훈 시장님이 또 그 영어를 좋아하시고 영어를 또 가끔 뭐 잘 하시더라고요. 아, 모든 정책이 다 영어로 되어 예, 있어요. 그래서 뭐, 네. 예, 다음에는 그 질문을 하실 때 그 생태탕 이런 거보다는 다이나믹 스튜 다이나믹 이렇게 예, 질문을 개그맨 하시면 아니었어요? 네, 열심히 잘 해가고 다이나믹 스튜디오. 해주시지 않을까. 네. 아니 그게 저 예전에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우리 저 식당 가면 메뉴 있잖아요. 네. 예, 거기에 이제 동태탕을 다이나믹 스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요? 진짜로요? 방송에다 보도도 되고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쓸 때는 네. 우리가 좀 적절하게. 정확하게 쓰지 정확하게 않습니까? 쓰자는 겁니다. 그런 네. 의미로 네. 했던 건데 네. 갑자기 이제 또 박수빈 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나죠.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오세훈 시장이 다 욕먹는 이슈예요. 네. 왜냐하면 진보 쪽에서는 어떻게 그 애들 먹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냐 인색하게. 이걸로 이제 받는 거고 이거면 당연한 거고 네. 보수 쪽에서는 왜 욕을 하냐면 야 너는 네 욕심 하나 때문에 그 소중한 서울시장을 버리고 갔냐? 그래가지고 욕을 또 많이 먹어요. 아. 시밖에 모르는 놈이라고. 욕하는 이유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다르지. 다르네. 그래서 양쪽에서 다 욕을 먹는 이슈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좀 반응을 하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정재환님 네, 도대체 오늘 왜 나왔냐? 왜 오세훈이랑 싸우냐? 맞아. 이거 다들 궁금해. 싸우는지 몰랐는데. 요거를 좀 우리 네. 대표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이 내용을 좀 일찍 알았어야 되는데 저도 좀 늦게 알았어요. 제가 지금 세종시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자랐고 거의 뭐 평생을 서울에서 살았죠. 네. 뭐 지금은 주민등록상 서울 시민은 아닙니다만은 네. 누구 못지않게 서울을 사랑하는 사랑합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아까 그 100m 높이의 그 태극기 개양대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사진 한번 좀. 그거를 하려다가 못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네. 사진 좀 그렇죠. 띄워주세요. 그때 네, 요거를 이제 하고 국민 싶어 여론이, 했는데 예, 지금 좋지 뭐 하는 않았습니다. 짓이냐 지금 이 시대에 이게- 이런 국가주의가 어딨어 해갖고 이게 그렇죠. 무산됐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여론에 부딪혀서 그러면 내가 좀 잘못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양보를 한다든가 철회한다든가 이런 게 아주 바람직한 거죠. 네. 그런데 갑자기 또 광화문에다가 그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 옆자리인 것 같아요. 그 감사의 정원을 만들겠다. 예. 근데 이제 감사의 정원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 6.25 때 한국 전쟁 때 국가적인 위기였고 그래서 그 유엔군이 참전을 해서 우리를 돕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뭐 한 22개의 나라가 참전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전사를 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그 고마움이라는 것은 늘 뭐 가슴 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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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그런 어떤 그 참전 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다 이런 것을 또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뭐 그런 차원에서 이 감사의 정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네.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이 꽁 대신 달기거든요. 태극기 개양대 대신. 그러니까 그래요? 그걸 못하게 되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명분도 없는 거죠. 네. 예, 그런데 다만 거기에 우리가 고마움을 잊지 않는 나라 이런 것을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명분을 그리고, 확보하고 그렇죠. 그리고 보수층 결집하고. 네, 그리고 이제 지하에는 그 22개 나라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 뭐 그리고 그 소통 공간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은혜를 갚고 또는 이제 그 나라와 서로 뭐 협력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네. 뭐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도 네.
역시 꽁 대신 닭이다. 아. 이것은 그냥 닭을 그냥 포장하는 그런 거로밖에 이제 느껴지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는데 그러면 그 한국에 와 계신 그 외국의 대사님들, 대사님들도 뭐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요? 원래 저 태극기 하려다가 지금 안 되니까 무산되니까 감사의 정원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감사의 정원에는 그 돌기둥을 22개를 세운다고 해요. 아, 돌기둥 22개를. 네, 그런데 그 돌기둥이 참전국을 이제 그렇죠. 형- 22개 형성하라고요. 참전국을 의미하는 거고 네. 또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언론 보도상으로는 5.7m에서 7m 사이가 아이고. 될 거라고 하는데 왜 저러는 거야? 제가 생각할 때는 6.25m가 되지 않을까. 네, 6.25m 맞습니다. 와. 그런가요? 네, 6.25죠. 네. 그래서 뭐 상징적으로 그렇게 높이를 맞출 것 같은데 그 석재를 또 그 이 참전 국가들한테 그 요청을 했다 그래요? 그 기증을 국가에서 나는 받는데요? 걸로. 그렇죠. 아. 그래서 뭐 이태리 대리석 얘기하시는 것도 제가 우연히 봤는데 네. 70년 전에 우리가 전쟁을 겪을 때는 정말 힘들었고 그래서 그 자유와 어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유엔군이 참전을 해서 도와준 건데 그럼 70년이 지난 지금 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도 뭐 세계 10위권에 드는 교역국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선진국의 어떤 면모를 보이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네. 그럼 지금 또 그럼 도를 국어를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한글 가장 문화 많은 한글 문화연대랑은 무슨 관계라서 그렇게 화가 나서서 나서. 제가 그 한글문화연대 공동 대표로 예. 지금 3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왜 여기서 맞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네. 이 광화문 광장이라는 그 공간의 어떤 역사성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일단 경복궁 앞에 그 정문인 광화문이 있는 거고 네. 그 앞에 광화문 광장이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것은 이제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 광화문 광장을 조성한 것은 제 기억에는 2009년인데 그때도 아마 보수 정권 시장님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종대왕 동상을 모셨단 말이죠. 세종대왕.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그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신 그 세종대왕, 네. 특히 이제 훈민정음 창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어떤 애민 정신. 왜냐하면 훈민정음이라는 게 그 보통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문자인데,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성을 위해서 뭐 열심히 일한 왕들은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문자까지 이렇게 만든 그런 왕은 없지 않나.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공간은 역시 이제 그 세종의 그 애민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공간. 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 한류의 인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광화문 광장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다녀가는 그런 그렇습니다. 장소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에 와서 세종대왕을 또 부각시켜야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글의 나라. 그렇습니다. 한국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그런 어떤 역사 문화를 느껴야 되는데 거기에 감사의 정원을 만들고 전쟁 기념물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시설을 하게 되면 이제 알겠네. 그 공간의 정체성이 훼손이 되고 그리고 그 공간의 의미가 바뀝니다. 그렇지. 이것은 이제 알겠어. 우리 역사와 문화를 기억하는 공간이 아니라 전쟁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바뀐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는 게요. 없지. 이미 그 용산 그 전쟁 기념관 앞에 있잖아요. 그래요. 22개국 그 기념비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이렇게 대표님 같이 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서울 시민들한테 제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과연 필요한가? 그렇지. 우리 엄청난 세금 지하까지 하면 200억 정도가 아, 들어가는데 좋았다. 오이네. 우리 서울 시민들의 세금이 남아 돌아가지고 좋았어. 지금 여기에다 써도 되는지 네. 물어라도 보고 자기 그렇습니다. 돈을 하는 것도 그래서 지금 아니잖아요. 돈이 너무 뭐 공감이 200억이 되는 들어간다, 500억이 네. 들어간다, 또는 뭐 700억 넘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사실 저는 지금 그 좋은 말씀 하셨는데 네. 그 우리 경제도 어렵고 네. 지금 민생을 빨리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네. 정말로 참전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면은 네. 그런 그 돌덩이를 갖다 세우는 것보다는 네. 참전 용사들의 후손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원조를 받는 나라였는데 지금 원조를 주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보다 나았는데 지금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는 좀 형편이 어려운 그런 참전 국가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럼 거기 참전 용사들의 후손 가운데 뭐 학교를 가야 되는데 뭐 좀 학비가 없다든가. 그렇지. 그러니까 재단 같은 걸 오히려 설립을 해가지고 네.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장학 사업을 한다든가 네. 이러한 것이 저는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아,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네.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아이고, 싶은데 예. 끼어들기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했어요. 너무 이렇게 대단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더 핵심은 네, 박수빈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예. 핵심이 이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 조형물이 총 모양으로 생겼어요. 받들어 총이 컨셉이래요. 받들어 총이 컨셉이래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실은 추모하는 전쟁 군인을 이제 기릴 때는 우리가 총 사열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그걸 컨셉으로 한 게 저게 지금 감사의 정원인데 말을 감사의 정원이라니까 뭐 되게 평화로운 것 같지만 네. 그렇죠. 총 모양을 세종대왕 옆에다 갖다 놓겠다는 아이, 얘기예요. 흉물스러워요. 네, 흉물이야. 굉장히 흉물스러운 맞아. 데다가 이게 또 처음에 그 시작될 때 말씀대로 태극기 개항대 100m짜리랑 그렇습니다. 무슨 타오르는 불꽃 뭐 이런 걸 한다 그랬었어요. 그게 윤석열 정권 보훈부에서 타오르는 정권을 광화문 광장에 좀 해줄래?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타오르는 거 할 거면 오세훈 시장이 그럼 그 옆에 태극기 개항대도 놔야지 이렇게 시작이 된 사업이었는데 원체 이제 시끄럽다 보니까 좀 무르고 여론조사도 하고 하면서 국가 상징공원은 계속해야 되지만 이 모양은 아니겠다라면서 설계 실시를 새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선된 게 이 받들어 총 컨셉이었고요. 그걸 이제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제 자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석재도 지금 22개국 중에 8개국만 보내준 상태라고 하고. 아니 그 이 의원님, 사업이 시작한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럼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 이게 저 생각보다 지금 심각하네. 약간 이게 그래도 매부쇼에서 다뤄주신다니까 너무 기뻤는데요. 네. 이게 잘들 모르시는데 서울시 의회가 국힘이 7이고 저희가 3이에요. 네. 의석수가 실수했구나. 저희가 3분의 1도 안 돼서 필리버스터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그래요? 못해요. 그런데 아이고. 이게 지금 소위 큰 사업들은 네. 행정자치위원회라는 저희 상임위가 있는데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를 해야 돼요. 네. 이게 태극기 때는 한 108억짜리 사업이었는데 돌덩이로 바뀌면서 57억으로 줄었어요. 네. 사업비가 좀 줄었어요. 네. 조형물만 따지면. 네. 그 옆에 세종로 공원 새로 하는 게 한 500억 들고 요게 한 이제 108억짜리 사업이었다가 57억으로 줄고 밑에 뭐 공원 하면 200억짜리로 바뀌는데 요게 사업비가 변경이 크게 돼서 다시 변경 심사를 받으러 들고 왔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오늘 보고를 받았거든요. 네. 태극기 분위기 안 좋아서 이거 바뀐 거 알겠는데 그러면 요걸로 바꾸고 나서 이 받들어 총으로 바꾸고 나서는 여론조사 하셨어요?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안 했대요.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안 했는데 이번에 11월에 저희가 이거 심의를 하면 당연히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다수니까요. 그래, 서울시 제가 의회는 소수 통과하지. 야당하면서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돈도 없고 막 근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거를 통과가 그냥 되면 11월에 바로 공사 시작. 네, 공사 시작. 내년 4월에 준공입니다. 내년 4월에 준공이고요. 이게 막아야 돼. 빛을 막 쏴요. 그러면 1년에 전기료가 1억 2천만 원 들고 이거를 하면은 여기를 광화문을 국가적인 그런 우리가 지금 현충원이나 국가적인 행사라면은 거기서 하잖아요.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거기를 그런 방식의 행사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그 운영비가 지금 인건비만 6,4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매년 요거를 짓고 나서도 1억 8천씩 들어가는 공간을 만든다는 거죠. 아니 의원님, 네. 여기는 서울의 얼굴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 진짜 거기에다가 이거 아마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처음 없죠.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 사업이 추진되면
완료되면 다시 또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오세훈 시장은 이 박원순 시장이 했던 세운상가 공중 보행료를 1,000억 들은 거를 2년 만에 없애긴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보고 받으면서 이거 만들어봤자 시장 바꾸면은 철거다. 천천히 하셔라. 공사 천천히 아니, 해라. 어떡하냐? 제가 막을 순 없으니까 제가 한국버스도 못 막았는데 이건 어떻게 막겠습니까? 서울 시민으로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와, 거예요. 이 뭐 여론밖에 이렇게 없어. 여론밖에 여론이야, 없어요. 여론. 네, 이걸 많이 여론밖에 알려야겠네요. 없어요. 우리 그럼요. 우리 네. 정재환 대표님이 이걸 지금 전면에 나서서 반대하고 있거든. 처음 알았는데 오늘. 근데 우리 대표님이 조금 말씀을 길게 하니까 지루해. 핵심적인 이야기할 때 다 나가. 아, 그러니까 좀 짧고 컴팩트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목소리도 약간. 네. 아니 어쨌든 광화문에 이런 총을 갖다 놓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얼굴이잖아. 대한민국 서울의 상식적으로 말이 안 얼굴. 되죠. 맞아요. 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으로도 충분해요. 그렇지. 아, 네. 진짜 오세훈은 세금 충이에요. 네, 그렇죠. 막아주세요, 대표님. 짧고 간결하게 좀 말씀을 네. 네. 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심각해. 그 보도를 보면은 이미 가림막을 설치 했다. 에? 뭐 이런 벌써? 얘기가 나오는데 아유, 이게 큰일 났네. 뭐 이미 삽질을 하고 있는 거겠죠. 큰일 났어. 또 그래서- 낭비하는 거잖아요, 세금을. 아 그럼요. 낭비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걸 빨리 이제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멈춰야 막을 수 돼. 있는 예. 방법이 뭐 없어요? 여론밖에 없어. 여론밖에 아, 없죠. 왜냐하면 태극기- 서울시 의회는 국민의힘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음. 여기는 이제 통과가 될 거란 말이야. 기정사실이야. 그런데 여론이 형성되면 서울시 의회에서도 통과 못 시키겠지. 그때 그렇죠. 태극기처럼.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아. 매불쇼에서 이거 하신다 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았고 네. 오세훈 시장을 긁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언론을 활용하는 거예요. 언론. 아. 오세훈 시장은 언론에 굉장히 예민해서 비판적인 기사가 하나만 나오면 그날 바로 해명 보도가 나옵니다. 아. 그리고 언론이 뭔가 이걸 판다 싶어서 기자분들이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갑자기 그 문제를 해결을 해가지고 보도자를 뿌려요. 아. 네, 이번에 아까 쥐방역 얘기하시던데 쥐가 너무 많이 나온다. 아, 쥐, 네. 쥐, 서울에 지금 쥐가 엄청 출몰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방역 예산을 줄였다고 이제 다른 의원님들이 비판을 하니까 행안부 국감 전날에 특교를 뿌립니다. 그 특교라고 해서 자치구에 쥐 방역하라고 돈을 2천만 원씩 뿌려줬어요. 아. 그리고 보도자료로 서울시는 AI를 도입한 쥐를 잡는 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도자를 뿌렸어요. 아. 그럼 네. 우리 기자님들이 기사를 많이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요- 광화문에 총을 받고 있다. 그렇지. 총이요. 돌. 이것 좀 막아주시라. 그렇지. 오세훈 정치행정 그렇지. 그만해라. 아, 그렇죠. 좋았다. 아, 저희 기자님들 많이 근데 써주시기를. 저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광화문에 가보시면 이미 그 사진이 쭉 걸려 있어요. 거기서 6.25 때 사진, 아. 참정국 해서 그게 어떤 의도냐면 보수 단체들이 계속 그렇게 홍보하고 있거든요. 아. 이걸 공식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미치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의도가 있다. 아. 광화문 여러분 가보세요. 거기에 보면 쭉 사진이 걸려 있어요. 지금. 갑자기 미치겠어. 6.25?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서울시의 얼굴인데 여기 이제 바트로총으로 그 흉물을 깔아. 네, 돌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봐왔던 태극기 집회라든지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에 여기가 이제 산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사실 무산되긴 했지만 2, 3년 전에 송현공원이라고 왜 경복궁 바로 옆에 큰 공원 있잖아요. 생겼잖아요. 거기에 이승만 기념관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아, 예. 그거가 무산되니까 그러면 광화문 광장에 이제 그런 뉴라이트 계열의 막아야 돼. 뭔가를 만들겠다라고 흐름이 변화해 온 것 같아요. 막아야 돼. 정말 막아야 되고 진짜 막아야 돼. 그렇게 추모가 중요하면 그냥 관광 산업을 잘 발전시켜서 용산까지 이어서 용산 전쟁기념관에 많이 방문하게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있는 네. 걸 우리가 활용해야지. 추모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왜 갑자기 덧붙여서 쓸데없는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태원 참사는 추모 못하게. 그러니까 거기다 돈 매기고 돈까지 매겼잖아. 벌금 알죠. 아유. 이건 진짜 질질 짜도 절대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아 제발 제 앞에서 좀 울렸으면 그래도 안 된다고요. 들어주시면 제가 안 진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막어? 7대 3밖에 안 되니까 맨날 할 수 있는 게 아까 보신 영상 있잖아요. 아, 네. 그게 시정 질문 영상인데 네.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막아야 돼. 아, 대표님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지난 23일에 이 감사의 정원 그 반대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한글학회 또 저희 한글문화연대 한말글 문화협회 여러 이제 한글 관련 아유. 단체들뿐만 아니라 훌륭하십니다. 또 진짜. 문학 단체라든가 와. 또 한글 글꼴을 만드는 그런 단체 회사 훌륭하셔. 기업들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75개 단체 정도가 같이 입을 모아서 지금 반대 성명을 내고 활동을 네. 하고 있는데 역시 저희도
의회는 아닙니다만은 힘이 딸리죠. 네. 이건 시민들께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서울의 어떤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서울의 얼굴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아, 그건 맞죠. 대한민국의 네. 심장과도 같은 곳이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은 국민들께서 나서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한 번 훼손되면요, 아, 이거 돌이키기, 그렇습니다. 이 복원하기 정말 힘듭니다. 네. 사업이 오세훈 시장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여러 가지 핵심이 있는데 진짜.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시장은 국방을 못 하잖아요. 네. 군대가 없잖아요. 근데 네. 자긴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네. 거기에 어필할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외교라든지 이런 거가 시장 권한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군사 관련된 이슈이기도 하면서 또 해외 22개국의 대사관에 막 서한을 보내고 막 초대를 해서 국제 행사 같은 걸 하면서 돌을 달라는 행사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교적인 내 역량을 막 어필하고 난 세계적으로도 말통한 리더, 나는 군사적으로도 군세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리더, 뭐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한 네. 자기 홍보 수단에 불과하다. 그럼 자기 돈으로 하라고요. 그러니까요. 자기 돈으로 해도 자기 안 돼. 돈으로 해도 여긴 안 돼. 돼요. 이거는 여긴 돼. 안 됩니다, 진짜. 이건 안 돼. 여러분 이거 다 만들어진 다음에 심고 해봐야 그건 늦습니다. 꼭 좀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또 맞서 싸우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다는 사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응원을 좀 해주시고요. 예. 또 많이 같이 좀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은 네. 우리가 이거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광수 소장님 지금 부동산 이슈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좀 견딜 수가 없는 표정인데요. 그렇지. 달라져 부동산 얘기할 때. 우리 그 대표님 혹시 이거 할 때 앉아 계시는 게 부담스러우면 뭐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저 네. 이광수 소장님 좋아합니다. 아 좋아합니까? 네, 오, 감사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 네. 정도야. 일어나서 나가는 게 더 웃기잖아요. 아니 일각에서는 거의 무장공비 취급을 받고 있어서. 아, 그래요? 저기요, 네. 저를 쫓아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오세훈 시장님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위험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이광수 소장님. 일단 저희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여러 가지로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특히 올해 2025년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는데 출발은 사실은 오세훈 시장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오히려 일종의 책임 회피뿐만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10월 15일 날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는데 오히려 대책에 대해서 욕하면서 토론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엄밀하게 저희가 문제를 지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의 서울의 아파트의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오세훈 시장부터 출발했다라는 예. 거고요. 더 저는 사실은 뭐랄까 가증스럽다고 할까요? 그런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월 15일 날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강북 노원구에 가서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지. 지금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하면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게 사실은 강남 지역이고 그렇죠. 강북에는 영향이 별로 없어요. 재건축하는데도 이주비도 얼마 안 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꼭 노원구나 이런 데 가서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뭐랄까 코스프레 그게 전 하네.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솔직하기라도 하면은 그나마 견딜 만한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인식이 완전히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자제분이라고 이런데 그 인식을 이제는 겉으로는 표현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일종의 교원 영색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저희가 오세훈 시장이 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할 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제 차트 첫 번째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올해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서울이 안정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2025년 2월 12일 날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해제합니다. 갑자기 해제. 예, 그러면서 저렇게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요. 폭등합니다. 폭등. 옥소공이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일종의 갭 투자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강남에 몰려들어요. 다 몰려들어. 이 기회에. 그렇죠. 그러면서 네. 집값이 저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폭등을 하는데요. 폭등합니다. 네. 저게 사실은 출발점이었거든요. 아 여기서. 예, 예.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것도 웃겨요. 뭐냐면 재산권을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에서 아파트들이 거래가 안 된다. 그래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남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워. 그러니까 목적이
그러니까 마치 뭐 경제를 위하고 서민들을 위한 것처럼 포장했지만 목적은 사실 분명했어요. 분명했죠. 강남. 강남 부자들, 예. 부동산 부자.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내란 이후로 경제가 안 좋고 막 주가도 폭락하고 이런데요. 강남 아파트만 폭등했다. 폭등했잖아 네. 실제로. 제가 볼 때 거의 100% 오세훈 시장 때문이다. 아니 그 오세훈도 사과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사과 받은 적이 예, 있습니다. 오세훈도 사과했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냐면 저렇게 한번 오르니까 이제 다른 곳들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와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수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대책을 또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자기에 대한 문제 의식 없이.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아셔야 될 거 뭐냐면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정부의 대책이 이렇게 조금 무리할 수도 있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사실은 단초는 오세훈 시장이 제공한 거다. 네. 출발시켰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서민들이 집을 못 사는데 강남에 거기를 해제한다는 게 그게 진짜 되게 조롱받는 느낌이에요. 아 좋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또 하나 어떤 이슈냐면 지금 재건축 규제 완화를 대폭적으로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치 서울의 아파트가 많아져야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고 네, 안정됐다는 공급.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잘 보세요. 재건축이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재건축이 이렇게 규제 완화가 되면 강남만 됩니다. 그럼 왜 그래요? 강남이 수익성이 제일 좋으니까. 아 다른 데는 오히려 안 되고요. 아 그리고 다른 데도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왜냐하면 건설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다 같이. 예. 그리고 강남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볼게요. 5번 한번 보여주실래요? 재개발 재건축 완화해주면 강남 위주로 먼저 시작될 거다. 가장 수혜를 본다는 거죠. 보세요. 그러면 5번 보시면 가장 많이 지금 추진되는 게 어디입니까? 전부 다 강남 3구예요. 그러니까 강남 3구만 제일 먼저 추진되고 이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4번에 보시면 그래. 이게 서울의 잠실주공, 송파구의 잠실주공 아파트에는 이렇게 플랜카드 막 붙여놓습니다. 오세훈 시장 감사하다고. 아이고. 뭐 이거 뭐 표밭이네 표밭. 그렇죠, 그러네. 그렇죠. 예. 명확하게 정치적인 그러네. 의도를 전 갖고 있다고 볼 오세훈 수밖에 없는 서울시장님 거고. 감사드립니다. 바로 나오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제 오세훈이 효능감 느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 정책의 뭐 신통기획 뭐 2.0 이런 거 발표를요 또 강북 가서 해요. 강국 가서 그러니까요. 진짜 화가 나요. 몰아버리는 거야. 아니 강북에 와서 이기나요? 강북 정치인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화가 났던 게 저번에 오세훈 시장이 25개 자치구에서 전부 당선됐어요. 전부 이거 강북도 오세훈을 찍었거든요. 근데 강북의 민주당 정치인들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가는 자기가 내주면서 그리고 신통기획이랑 이런 게 굉장히 지정은 많이 됐지만 신통하지 않아요. 불통해요.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네. 일단 재건축을 하면 아파트가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멸실이요. 아 그렇죠. 갈 그렇기 데가 때문에 멸실되면 기존의 임차인들이나 서민들이나 무주택자들이 이제 쫓겨나야 돼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게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네. 그 단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아. 반드시 이어질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이나 아니면 무주택자의 엄청난 부담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추진하면 안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오세훈 시장은 갑자기 뭐 5, 6년 만에 한 3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건데 그 이면에는 뭐냐면 거기에 60% 정도 20만 가구를 없앤 다음에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없애는 동안 엄청나게 고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월세. 그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은 순차적으로 하고 굉장히 정밀하게 해야 되고 지역적인 안배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완화해 줄 때는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구나. 그렇죠. 이거를 처음 들었네 나는. 근데 또. 이렇게 다 풀어주면 가장 좋은 데만 하고 아. 수익성만 나는 데니까 강남만 될 거예요. 그럼 예를 드는 겁니다. 네. 강북을 가장 먼저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해 주면은 나쁘지 않네. 그렇죠. 요건 나쁘지 그렇죠. 않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낙후 지역들을 오히려 개발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아니 강남은 굳이 안 해줘도 돼요. 왜 정부가 아니면 지자체가 나서서 왜 도와줄 필요가 뭐가 그러니까. 있습니까? 이제 알아서 잘할 알겠네. 거예요. 근데 노원구나 이런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는 수익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건설사들이 안 들어온다 이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올려주고 그런 혜택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건 의도가 있는 거죠.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안 돼요. 야 이제 알았다. 그리고 건설사가 그만큼 다 못해요.
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알았어. 그럼 예. 서울 시민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강남 3구의 인구가 다수가 아닌데 서울시의 네. 대다수 또 시민들이 또 지지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서울 시민들은 모르고 있는 거네요. 이거 다 같이 하자니까 내 집도 오를 거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네. 그렇습니다. 강남만 오를 건데. 그렇게 네. 홍보가 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아. 그럼 어떻게 되면 쉽게 말해서 무주택자 서민들은 더 어려울 거고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편차가 크게 날 거예요. 그러네. 오히려 이러다 보면 강북 이런 일대의 재건축은 더 안 될 겁니다. 굉장히 그럼 더 갑갑한 일이네요. 양극화가 심해지고. 심각하네. 얘기 들어보니까. 확실히 오세훈 정책이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쓱 들으면 혹하는 정책이 맞아요. 그런 것 많아요. 같아요. 근데 까보면 속으로 골마 있는 정책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뭐랄까 농약 먹인 썩은 사과 같달까 아.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 정책 말고도 부동산도 대표적이지만 시민들이 좋아하시는 많은 정책들이 그런 형태가 많이 돼 있거든요. 네. 갑갑한 우리 그 의원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의원님께서 꼭 하나 하고 싶은 말씀 하나 잘 선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요? 네. 너무 많은데 다음에 저 또 불러주시면 안 다음에 되나요? 또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하면 우리에게 탁 각인될 수 있게 내가 지금 막 나가서 내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게. 좋아. 예. 네. 지금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셔야 될 큰 사업이 하나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뭐요? 노들섬에 노들섬. 3,800억짜리 그 무슨 왕자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호빗 마을 같은 뭔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세워지고 있습니다. 호빗 마을이요. 얼마 전에 그 착공식이 있었어요. 노들섬 우리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노들섬. 이미 한 150만 명 정도 연간 이용하시는 500억 그래요? 들여서 이미 꾸민 섬이 있어요. 한강대교랑 통해서 있는 섬이 있는데 네. 그 섬을 3,800억을 들여서 그 섬 위에다가 콘크리트 기둥을 세워서 네. 9번 저런 걸 만든대요. 저런 거를 이제 만든다. 네, 저런 거를 3,800억 들여서 만든다는데 와. 저게 원래는 1조 2천억 정도에 예. 들어갈 뻔했다가 예산 너무 많이 든 데서 와. 3,800억으로 줄인 형태예요. 저게 이제 5천 원씩 받고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저걸 만드는 건데 저 네.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네, 만들고 있어요. 지금 어떤 서울 시민이 저런 걸 원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저게 자기 그레이트 마음대로? 한강 2.0의 하나인데 그 서울링하고 똑같은 사업이고요. 어떤 종류로는 한강버스도 저 노들섬에 이제 선착장을 만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한강버스 타면서 볼 거 없잖아요. 갈 네. 데 없고. 네. 그러니까 갈 때 만든 거죠. 3,800억 들여가지고요. 네, 3,800억 드는 사업입니다. 근데 3,800억도 점점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그렇지. 거잖아요. 항상 특히 그래. 저거를 설계한 그 디자이너가 건축가가 그 계속 공사비가 늘어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아 진짜요? 네. 와. 그리고 저게 비정형으로 생겼잖아요. 네. 그럼 보수비도 많이 들어요. 지금 서울시청 보시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것도 이제 오세훈 시장이 만든 건데 이 전형적으로 생기지 않으면 보수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돈 먹는 하마를 세빛둥둥섬처럼 또 하나 만들고 있다. 와. 오세훈 시장이 노들섬에 세빛둥둥섬 하나를 추가로 만들고 있다. 3,800억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네, 진행되고 지금. 있다잖아. 서울시의회 통과했겠지. 예, 이미 통과가 됐죠. 제가 못 막았으니까. 못 막았어 우리 의원님이. 그 1인실이라도 하시고 대자로 누워서 이 3,800억을 아이고, 어떻게 서울 의원님 시민들을 진짜. 많이 좀 뽑아주시지. 의원님 뭡니까 이거 하나 못 막고 이건 언제 서울시에서 통과된 거예요? 이게 지금 통과된 지가 작년에 2단계가 통과가 됐고 그 네. 앞에 1단계가 통과가 됐으니까 와. 2, 3년 된 사업이고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 노들섬 할 돈으로 마을버스 돈 줘라. 오. 노들섬 그러니까. 할 돈으로 뭐 좀 해라. 제가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노들섬 할 돈이었으면 싱크홀 다 막고도 많았겠다. 아이고. 지금 노후 하수관로가 500억 부족해서 못 하다 하고 말았어요 보수를. 그 500억 여기다가 넣었으면은 아이고. 시민들 얼마나 마음이 안전하시겠어요? 다른 사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저는 오지랖이 좀 넓지 않나. 당 지도부를 비판을 하면서 무능하다 그러면 저도 무능이 포함되잖아요. 예. 근데 내가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었어. 난 별로 무능한 것 같지 않은데 느닷없이 등록을 했어요.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오락가락이에요. 오락가락이다. 왜 왔다리 갔다리 했나. 세 번째는 뒤죽박죽이에요. 이판한다. 기자회견 하면서 무슨 그 서울시와 관련된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저희 제작진은 난리가 난 게 네. 오세훈 시장이 후보 등록 안 할 줄 알고 원고를 작성해 놨거든요. 후보 등록을 해버렸어요.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한다. 선당 후사라는 건 당을 먼저 생각한다는 건데 네. 어때요?
오세훈 시장이 당을 먼저 생각해서 이걸 후보 등록한 걸로 보이나요?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예. 사선을 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서울시장 했는데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아직도 더 서울을 망쳐야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모습이 안타깝지만 전 당연히 후보 등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네. 웬만한 정치 평론가보다 더 잘 맞춰요. 아니 제가 어떻게 예언한 적은 없지만 학원 다녀요. 아니 그런 말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누가 주시는 것 같아요. 아 사이버대야. 명언 같은 거 있지 않나? 뭐 개가 밥을 안 먹나?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 아직 그거는 수각을 안 했나 봐. 아니, 명언하기 있는데. 오윤혜 선생님 쉽게 설명하세요. 쉽게. 그러니까 괜히 그 멋있는 말. 개가 멋있는 말 아니야. 개가 똥을 끊지. 아 맞아 그런 느낌이었어. 개가 똥을 끊지 뭐 네가 숨을 끊겠냐. 네, 이런 거잖아요. 정치인이 정치를 끊겠습니까? 아 이 말이었네. 명언은 아니네요. 내가 뭐라 그랬지? 개가 밥을 먹는. 걔는 밥을 먹죠. 네. 네, 똥을 끊지 못 끊지. 네. 아니 저도 나갈 걸로 예상을 했고 왜 나간다고 했냐면 결국 국민의힘은 어떤 논리나 이성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저분들은 욕망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욕망으로 풀면은 오세훈 시장은 나가면 나가서 죽고 안 나가면 안 나가서 죽어요. 예. 그럼 사람이 이래도 죽고 저래서 죽으면은 그냥 하고 죽는 게 후회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나갈 거라고 봤고 또 오 시장 옆에 많은 정치인들이 옆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김병민 부시장도 네. 그렇고 뭐 거기 곽관용 수석도 있고 다 그 정치인들이 옆에 포진해 있거든요. 또 산하기관 장들도 있고. 그럼 그분들은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출마를 안 하잖아요. 그럼 다 같이 정치적으로 그냥 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뭐 당선이 되든 안 되든 본인은 뭐 긴가민가 하겠지만 저는 어차피 나가도 떨어질 거라고는 보는데 그래도 본인이 나가서 싸우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다음에 뭐 당권도 도전하고 하는 이런 서사가 이어진다라는 생각에 오늘이 이제 3번째 연장이었잖아요. 여기서 더 끌어가지고 4번 연장해가지고는요 모양이 너무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이제 마지노선 아니었네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제 사실 바빠갖고 오늘 못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오세훈 시장이 내일 재판이 있습니다. 18일 재판이 있고 20일 날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그 날짜를 못 박은 거잖아요. 내일 마감 20일 면접. 그렇죠. 저는 날짜가 미묘하다고 생각했는데 기자들이 보도를 많이 안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18일, 20일 다 재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천 신청을 하는데 20일 날 면접에 못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되겠지만 예. 그러면 모양새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제가 재판을 받아야 돼갖고 지금 면접을 못 보겠네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정이 굉장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미묘한 날짜들을 잡았다. 그러니까 이게 오세훈 시장한테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뻔히 이런 줄 알면서 이 날짜 이걸 잡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일 날 재판에 가서 면접을 못 가면 이거 명태균이다. 명태균 묻었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만약에 재판을 안 가고 20일 날 면접을 가면 이거 자기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도 안 나가고 면접에 왔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한 번 더 그리고 실제로 뭐 이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매일매일 얘기했겠지만 오세훈 시장 요구사항이 관철된 게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 뭐 어쨌든 나오는 선택을 했네요. 그러면서 장동혁 지도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라는 얘기를 조금 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긴 했어요.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건을 건 게 있었습니다. 혁신 선대위를 만들고 유승민 전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하여 뭐 이렇게 해달라.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2선으로 후퇴하고 뭐 이런 저런 조건들을 걸었었는데 뭐 하나 정리된 건 없습니다만 어찌됐건 본인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당 후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국민의힘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오세훈이라는 개인의 이익에 부합하는가는 뭐 쉽게 또 판단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국힘 좀 이상해요. 맞죠? 지방선거를 앞둔 정당다워 보이진 않죠. 국힘은 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전언입니다. 전언인데 굉장히 정확한 전언인데요. 그 현장에 있었던 의원한테 들었는데요. 국힘 의총. 네네네. 의총뿐만이 아니라 남양주 모임에도 참석했다는 의원이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뭐 장동혁의 이야기가 어차피 오세훈 후보 돼도 떨어질 건데 뭘 그리 열심히 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언을 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장동혁은 또 그 와중에 안철수를 만나가지고 당신 출마하라. 이러다 거절당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플레이는 뭐예요? 일단 오세훈 주기 싫은 거죠. 그러면 오세훈을 왜 주기 싫으냐? 오세훈이 그 잠재적인 대권 경쟁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오세훈의 앞으로 전략 프로세스를 장동혁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오세훈은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순간 장동혁 사퇴를 주장할 겁니다. 네. 오세훈의 지방선거 전략은 전륜 중도화 전략입니다. 보수 재건을 할 테니 보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이것과 이재명 견제론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쓸 겁니다. 그러면은 후보 되자마자 장동혁을 공격할 사람인데 장동혁 입장에서 주기가 싫죠. 그래서 장동혁이 오세훈을 공천 안 주려고 안철수도 나가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제3의 후보를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간을 벌면서 윤희숙이라든가 제3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부상하기를 기다리려고 할 겁니다. 그 오세훈 시장이 후보 등록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끝내 안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종국이 할 거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판단이세요? 저는 뭐 판단 여부와 무관하게 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세훈 시장 네. 출마해야 된다. 오세훈 시장 출마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10년의 어떤 전시성, 네. 무능 행정을 시민들이 심판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다음 시장이 또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라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걸 시민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확실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 예, 다음 시장은 정말 시민 무서워할 줄 알고 시민을 존중할 줄 알고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정을 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뭐 정당 당내 사정 핑계 대지 말고 예. 출마 빨리 등록하시라 후보 등록해라. 예. 예.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모레까지죠? 네, 얼마 안 남았을걸요. 네. 근데 뭐 들리는 등록하셔야 말로는 됩니다. 5월까지 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건 본선. 그렇죠. 네, 그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요새 종묘 때문에 조금 말이 논란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돼가요? 네, 종묘는 지금 사실 1995년에 종묘가 세계적으로 지정된 이후에 20년 동안 모든 정권의 바뀌대로 잘 진행됐었는데 지금 현 서울시정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부딪혀서 세계유산센터 유네스코에서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거죠. 예를 들면 거기에 그 근처에 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게 지금 이제 논쟁거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가고 있냐. 지금 그 고층 건물이 짓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거는 세계유산 영향평가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일단 종묘지구에 세계유산 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관법 개재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세계유산법에 국내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국토부하고 1년 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이번 주 18일 날 사실병 예고를 통해 가지고 국무회의를 거쳐가지고 내년 3월에 세계유산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 의무를 받게 돼야 됩니다. 뭘 받아요? 서울시에서는 이 국내법에 의한 세계유산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건물을 저희들이 원래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영향평가에 의해서 유네스코에서 와서 각기 영향평가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원래의 규정이 71.9m였습니다. 그 층수 높이 고도 상한을 정한다. 그렇게 하면은 경과 해체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주장하는 것 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초고층으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네. 아직은 결론이 못 난 상태군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저희들하고 조정회의를 거쳤습니다. 네. 아직 대답을 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울산 방구대 암각화 보전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아닙니다. 이게는 20년 동안 숙제입니다. 사실 오늘 저희들이 내년에 세계유산위원회를 하면서 거기가 세계유산 지역이 해당됩니다만은 20년 동안 물 문제로 이게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결국 방촌 암각화는 울산시가 원하는 식수 문제하고 주민들은 이 식수를 해결하지 않고 바로 네, 그거 되게 복잡한 어쨌든 식수 문제가 있는데 아직은 정리가 안 됐다고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문화재가 사실은 전통 문화재는 화재에 매우 취약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번에도 보니까 산불 났다고 그냥 네. 그 사찰에 있던 문화재가 다 불타버렸던데 안동인가 어디. 네.
그 화재 예방 대책이나 이런 거는 뭐 충분히 다 강구해요. 저희도 여러 가지 뭐 매뉴얼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직원들 상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초동에 긴급에 제일 처음에 진화가 중요하다.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원제 국가유전체 돌봄을 한 2,000명 지금 800명 운영하고 있거든요. 돌봄 문화재 돌봄. 네네 문화재 돌봄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분들에게 내년부터는 방호복을 착용시키면서도 네. 개인적으로 먼저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네. 그 여기 자료 중에 이 426페이지에 국능의 관람료가 20년 동안 3,000원, 1,000원으로 동결돼 있다. 네. 이게 너무 심하다. 그 얘기죠? 지금 이제 중앙박물관하고 또 여러 가지 국민 정서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현재 20년 동안 3,000원, 1,000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복궁하고 장덕궁은 2,000원이고요. 나머지는 1,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50년 전에 550원, 85년에 95년에 700원 됐다가 2003년에 1,000원, 2005년에 3,000원 된 다음에 20년 동안 동결돼 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일부는 현실화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현재 지금 외국 관광객만 해서 올해 지금 작년 11월까지 404명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400만? 네, 외국인 관광객만 왔습니다. 1년에. 국능에? 국능이에요. 근데 국능이 국내까지 합하면은 현재 지난달까지 해서 1,748명에서 올해는 1,800명이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내국인보다 더 많이 오는 거네? 내국인 이제 내국인이 지금 포함합니다. 1,748명에서 외국인만 404명이고요. 나머지는 내국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서 50% 올리느냐 안 하느냐 이게 대해서는 국민의 정서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이 관리비가 사실은 상당히 들잖아요. 네. 이 국능 관리비가. 네네. 근데 입장료로 지금 관리비를 충당을 못하는 상황이죠.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당연히 고민이 많겠죠. 네. 이제 어쨌든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온 국민이 세금을 내 가지고 관리비를 대신 내주고 거기를 방문하는 소수가 혜택을 누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최소한 자기가 사용하는 데 따르는 비용 부담은 좀 해주는 게 실질적인 형평에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50% 어쨌든 그런 의논도 좀 이런 얘기들도 다 공개를 좀 해가지고 네네. 그냥 막 하면 기분 나쁘고 섭섭하니까 네. 원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설득 과정을 거쳐서 좀 조정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방향에서는 그렇게 실제 수요자가 돈을 내고 대신에 저희가 학생이라든지 수익자 부담을 하는 게 맞죠. 네네, 학생이라든지 이렇게 좀 할인을 해줘야 되는 그쪽을 많이 이렇게 두게 되면 사실 뭔가 인상 효과는 줄이면서 오히려 돈을 낼 사람은 내는 이런 형태로 좀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 대통령이 한 말씀 올리면 지금 한복을 입고 오면 또 무료거든요. 그런 건 좀 깎아줘도 되죠. 그래서 내국인 외국인들 주로 한복이고 캐대언 때문에 가스까지 쓰고 요즘 옆에 있는 한복 시장이 아주 지금 뭐 보기 좋던데요. 그래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데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안 나간다 큰 소리치더니 결국 슬그머니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입으로는 시민을 위한다지만 사실은 자기 정치 욕심과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리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다르지 않나요? 남들이 보여주기식 사업에 수천억 세금을 펑펑 쓸 때 홀로 우리 전통 유산을 걱정하고 서민들의 고궁 입장료 1,000원 한 장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겉멋 만든 정치꾼과 오직 국민 살림살이만 걱정하는 진짜 일꾼의 차이가 이번에 확실히 드러난 거죠. 누가 정말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인지 이제는 다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로 이재명 정부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깨어있는 행동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